안녕하세요. 구글 콜앱을 이용한 오픈소스 로컬 LLM 사용 환경 구축이라는 주제로 이번 특강을 진행하게 된 강민설이라고 합니다. 부제로는 나만의 언어 모델 만들기라고 적었어요. 왜 나만의 언어 모델 만들기인데 오픈소스 로컬 LLM이라는 게 따라올까요? 자, 이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어 모델은 많이 써요. 챗 GPT 나왔고요. 나온 지 오래됐죠? 그리고 2025년 설날 딥시크라는 게 엄청난 화두가 되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접속해서 쓰는 건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프로그램과 결합하는, 그래서 나만의 언어 모델로 만들려면 API를 호출한다든가 유료 버전을 구독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써야 돼서 좀 부담을 느끼고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오픈소스로 다운로드 받으면은 우리가 이거를 쉽게 무료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사용 환경을 일일이 구축을 해야 되고 또 장비도 사야 되고 또 여기서 포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쉽게 해줄 수 있는 방법, 그것으로 구글 콜앱에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사용 방법을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픈소스 LLM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이거를 무료로 쉽게 구동하려면 이 구글 콜앱이라는 거를 쓰면 되겠구나 하는 표현을 하는 게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거대한 언어 모델이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구성하는 변수, 이 파라미터가 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매우 거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델이라는 게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모델이라는 거는 이 주어진 데이터 간의 구조 관계를 표현하는 어떠한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이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자, 우리가 이 모델이라는 게 결국 어떤 함수인데요. 함수인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함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코드를 짤 때 이 함수를 우리 손으로 짜면은 그러면은 이 함수는 이제 입력이 있고 우리가 만든 함수가 있고 그리고 출력이 있게 되죠. 그럼 이 출력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만든 함수가 만들어주는 게 출력이에요. 그런데 이 딥러닝에서의 모델은 조금 달라요. 딥러닝에서의 모델은 입력과 출력을 우리가 정의를 해주면 그 사이의 함수에서 정해지는 이 파라미터는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기반의 모델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그 모델이라는 거는 함수를 만드는 건데요. 근데 그 함수가 이 다층 신경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다층 신경망이 이렇게 크게 있어요. 입력, 출력 있고요. 이 안에 설정된 그 파라미터, 그것을 이제 가중치와 편향이라는 변수로 표현합니다. 그걸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가 얼마나 많은가, 그것이 바로 모델의 크기가 됩니다. 이 파라미터가 크면 클수록 이 정교한 표현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LLM이 학습된다, 모델이 학습된다라는 거는 이 아까 말씀드린 계속 그 거대하게 동글동글 그려놓은 거 있죠. 그 파라미터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학습이 되는 것이고 함수를 만드는 것이고 파라미터가 튜닝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그려볼게요. 입력, 그리고 출력, 그리고 파라미터, 함수죠. 이 값이 처음에는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점점 이 입력과 올바른 출력을 우리가 정의를 해주고 그럼 거기에 맞게 이 파라미터를 조정해봐라 라고 계속 학습을 시키면 점점 올바른 값을 학습을 해 나갑니다. 그러려면은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파라미터 규모가 필요하게 되죠.
충분한 규모의 파라미터와 충분한 양의 데이터, 결국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포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있으면 그 학습이라는 거대한 과정을 우리가 하지 않고 바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프리트레인드 모델, 충분한 양의 데이터, 충분한 양의 파라미터, 충분한 규모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학습이라는 거대한 과정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이 잘 되어 있다면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바로 우리 업무나 연구에 사용이 가능해요. 또는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이용해서 또 다른 프리트레인드 모델로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 설날에 화두가 되었던 딥시크의 그 디스틸 버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려면 오픈소스, 공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픈소스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있으면 그 학습이라는 거대한 과정을 생략하고 우리가 가져다 쓸 수 있는 이 편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여된 라이선스에 따라 상업적 용도, 연구 용도, 교육 용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AI가 그동안 크게 한 3번의 퀀텀 점프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퀀텀 점프는 GPU를 AI에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CPU를 안 쓰고 GPU를 쓰면 그동안 학습이 이만큼 걸렸던 게 요만큼 줄일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된 게 첫 번째 퀀텀 점프가 있죠. 이게 2010년대 초반에 있었던 퀀텀 점프고요. 두 번째 퀀텀 점프가 LLM이죠. 챗 GPT의 등장인 거죠. 챗 GPT라고 쓸게요. 근데 이건 어때요? 우리가 그냥 채팅창에 막 대화하는 거는 무료지만 이거를 우리 프로그램과 연결하려면 돈을 받죠. 거기서 우리가 부담을 느끼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세 번째 퀀텀 점프를 오픈소스, 세 번째 퀀텀 점프를 오픈소스 LLM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잘 학습된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픈소스 LLM 자체는 그 전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잘 학습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공개한 것, 그것이 제가 세 번째 퀀텀 점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픈소스 프리트레인드 LLM은 라마. 이 라마라고 하는 게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한 번 더 이 오픈소스 LLM이 한번 퀀텀 점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대중에서 아니면 산업이나 교육 등에서 이 LLM이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게 그게 이제 오픈소스 LLM이 활성화되면서 한 번에 이제 세 번째 퀀텀 점프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가져다 쓰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전에 퍼블릭 LLM 서비스와 그리고 오픈소스 프리트레인드 LLM을 이용한 로컬 LLM 그 두 개의 차이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퍼블릭 LLM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냥 챗 GPT 우리가 채팅하면서 쓰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퍼블릭의 의미는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 대중에게 서비스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LLM을 구동을 해서 구축할 그럴 필요가 없고 편리하게 그냥 구축 없이 편리하게 사용하면 그냥 그만입니다. 편하죠? 이 편함 뒤에 뭐가 따라오죠? 네, 비용이 따라옵니다. 이거를 우리의 프로그램과 연결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에 따른 분류를 좀 살펴보면 챗 GPT 아니면 구글의 제미나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구분을 좀 해둘 게 있어서 그래요. 챗 GPT라고 하는 것의 GPT는 서비스 이름이고요. 챗 GPT 서비스가 사용하는 GPT 3.5나 GPT 4 그런 건 GPT 계열의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글의 제미나이 서비스고요. 제미나이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언어 모델은 제미나이 계열의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다라는 거예요. 설날에 화두가 되었던 딥시크 또한 우리 딥시크 앱이나 딥시크 웹사이트 그런 데서 이제 서비스 사용하는 거 좀 이런 말씀은 좀 드리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보안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규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건 이제 서비스예요. 딥시크 서비스고요. 오늘 사용하고자 하는 딥시크는 오픈소스 형태의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우리가 직접 받아서 사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방식은 채팅 모드와 API 모드 두 가지가 있고 이 API 모드 이걸 사용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API 모드는 퍼블릭 LLM에서 API는 과금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 프로그램과 LLM을 연결하는데 잠깐 주저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죠. 근데 이거를 로컬 LLM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컬의 의미는 내부적으로 자체 LLM 서비스를 구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LLM 서비스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퍼블릭이랑 로컬 LLM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왠지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우리 스스로 LLM 서비스를 만들고 이걸 오픈하면 우리만의 퍼블릭 LLM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로컬 LLM이 퍼블릭 LLM이랑 완전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다만 로컬 LLM은 퍼블릭 LLM과 이런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이 다르냐면 내부적으로 자체 LLM 서비스를 구축하기 때문에 일단 인터넷 의존성이 없고요. 그리고 정보 유출에 대한 그런 보안 우려가 없고요. 그리고 또 오픈소스 LLM을 쓰게 되면 과금으로부터 그래도 좀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써 있는 이 하드웨어 쓰는 요 비용도 비용이기 때문에 이걸 또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구글 콜앱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이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 대표적으로 뭐죠? GPU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GPU를 구동하기 위한 서버가 있을 것이고요. 서버나 워크스테이션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하드웨어 위에다가 이 LLM 프레임워크를 세팅을 우리가 또 직접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LLM 프레임워크 위에 돌아갈 오픈소스 프리트레인드 LLM을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LLM이기 때문에 채팅 모드랑 API 모드 모두 지원합니다. 이것은 이 LLM 프레임워크의 도움을 받아서 구동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LLM과 로컬 LLM을 한번 한 장의 표로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퍼블릭 LLM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무조건 퍼블릭 LLM 쓰면 비싸고 안 좋아요. 그건 아니죠. 이것도 엄청난 장점이에요. 다만 이제 생성하는 그 문장 그리고 또는 이제 토큰의 길이만큼 과금이 된다는 게 그게 우리가 사용을 주저하게 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사용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좀 그런 포인트가 되죠. 과금 부담이죠. 그리고 정보 유출 우려, 인터넷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 유출의 우려도 있고요. 반면 로컬 LLM은 최초 구축한 이후에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지 않아요. 불필요에다 X를 치면 필요가 되나요? 불필요입니다.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금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그리고 정보 유출 우려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왜냐하면 최초 구축하고 그냥 랜선 뽑아버리면 과금 들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 구축하는 것도 비용이기 때문에 완전 무료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 자체를 구축하는 이 힘든 작업, 이거를 구글 콜앱으로 오늘 한번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자, 2교시로 넘어가기 전에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LLM이란 학습한 데이터, 그 데이터의 패턴에 근거해서 모델을 만드는 함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입력에 이어지는 문장을 출력으로 생성하는 요게 모델이고요. 요거 모델을 구성하는 파라미터의 규모, 이게 크면 파라미터의 규모가 더 큰 거죠. 일반적으로 이 모델의 아키텍처가 동일하면 파라미터의 규모가 클 때, 그리고 이 입력과 출력이 올바르게 주어졌을 때, 즉 데이터의 품질이 좋을 때 이 모델의 성능이 좋아지는 거고요. 근데 좋은 데이터를 모으고 큰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게 다 돈이죠. 비용과 시간이 이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는 방법, 프리트레인드 LLM을 로컬 LLM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대한 과정을 완료해서 프리트레인드 모델로 만들고 이걸 오픈소스 형태로 공유하면 그게 오픈소스 프리트레인드 모델이에요. 이걸 사용하면 학습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업무나 연구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를 로컬 LLM으로 다운로드 받을 거고요. 퍼블릭 LLM과 로컬 LLM의 차이점. 퍼블릭 LLM은 그냥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과금 부담이 따라오고요. 인터넷 의존성, 그리고 정보 유출 우려가 있고요. 반면 로컬 LLM은 한번 구축해놓고 랜선 뽑으면 정보 유출 우려나 과금 우려로부터는 자유롭지만 모든 구축 과정을 직접 진행해야 된다. 결국 이거를 이해하는 게 1교시 목표입니다. 로컬 LLM 다 좋은데 이걸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게 이게 좀 부담이다라는 게 1교시의 최종 결론이고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 2교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입니다. 2교시는 우리가 1교시 때 단점으로 꼽았던 그 오픈소스 로컬 LLM을 구축할 때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준비되어 있는 구글 콜앱을 이용해서 직접 오픈소스 LLM을 구동하는 것이 2교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어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죠.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용할 언어인데 왜 그 많고 많은 언어 중에 파이썬일까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우리 코드를 하나씩 실행하면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 이게 연구 용도로 많이 사용이 돼서 데이터 분석, 딥러닝 관련한 라이브러리가 매우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이썬이라는 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를 구글 콜앱에서 실행된다.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자, 구글 콜앱은 그냥 웹사이트예요. 이 웹사이트에서 파이썬을 어떻게 실행할까요? 바로 이 구글 콜앱에서는 아이파이썬 커널이라고 하는 거를 이 구글 콜앱의 클라우드에 띄워놓고 그거를 노트북 형태로 웹사이트에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이 아이파이 커널이라는 게 파이썬을 실행을 해요. 이 셀 형태의 코드 실행을 지원하는 환경인데요. 노트북에서 아이파이썬 환경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노트북에서 아이파이썬을 사용하고 아이파이썬 커널이 파이썬을 실행하는 그런 구조고 우리가 바라보는 건 노트북이 되는 거예요.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트북을 볼 수 있는 그 환경을 할당받았다라는 거를 콜앱 런타임을 인스턴스로 할당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콜앱 런타임은 파이썬 또는 R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콜앱 런타임이 파이썬 런타임이다라고 하면 콜앱 런타임이 노트북에 아이파이썬 커널을 바라보고 아이파이썬 커널이 파이썬을 실행하고 우리는 콜앱 런타임을 인스턴스로 할당받아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좀 복잡하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좀 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교시에서 학습할 내용은 그렇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준비되어 있는 구글 콜앱 환경에 접속을 해서 그래서 LLM 프레임워크 중 하나인 올라마라는 거를 설치하고 이 올라마 서버를 구동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LLM을 다운로드 받고 올라마를 이용해서 LLM을 다운받고 문장을 생성할 거예요. 이 문장 생성은 최종적으로 API 형태로 호출하는 게 이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나만의 언어 모델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학습 목표는 이 오픈소스 LLM을 다운받을 수 있는 올라마 패키지를 설치하고 그리고 오픈소스 LLM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했으면은 오픈소스 LLM을 다운받고 문장 생성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API 형태로 호출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의 학습 목표 되겠습니다. 자, 구글 콜앱 자꾸 말씀드리는데 정식으로 제대로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구글 콜앱이란 웹사이트 내에서 코딩 환경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라고 써 있는데요. 웹사이트, 요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접속하는 구글 콜앱은 그냥 웹사이트예요. 이 웹사이트에서 아까 노트북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바라보는 건 노트북이에요. 이 노트북이 아이파이썬 커널이라고 하는 거를 바라보고 이 아이파이썬 커널이 파이썬 언어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래밍 언어니까 이걸 이용해서 뭐 GPU도 컨트롤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파이썬 이후부터 GPU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환경은 그 구글 콜앱의 그 런타임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GPU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게 시간이 하루에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테스트, 당장 오늘 우리가 진행할 내용 또는 연구 목적 등으로는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노트북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구글 콜앱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건 노트북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노트북이라고 하는 건 셀 단위로 문서나 코드를 구성합니다. 문서의 표현은 마크다운, 코드의 실행은 제가 아이파이썬 커널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죠. 자,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내용이 갑자기 나옵니다.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마크다운, 텍스트 문서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아니 뭐 MS 워드도 있고 많은데 왜 마크다운일까요? 자, 워드 프로세서랑 비슷한 점은 이제 서식이 있다는 거예요. 서식을 렌더링했다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볼드체 아니면 글자 크기, 밑줄 그런 거를 화면에 딱 표현해 주는 게 렌더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MS 워드 파일 저장해서 그거 메모장으로 열면 어떻게 돼요? 막 알 수 없는 막 뭐가 나오죠. 그건 텍스트 파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텍스트 파일이 아니라 MS 워드의 형식으로 저장된 파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건 텍스트 형태로 기록합니다. 텍스트 형태로 서식을 지정하고 그걸 렌더링 해줘요. 이 장점이 뭐냐면 우리 코드랑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노트북에서 코드 셀, 텍스트 셀 그렇게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마크다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아이파이썬 커널 말씀드렸죠?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게 바로 이 아이파이썬 커널이에요. 그래서 파이썬은 대화형 실행 모드를 지원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셀 단위로 실행하면 좀 더 대화 형태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구글 콜앱을 사용하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또 하나의 장점은 이 셀 단위로 실행을 하는데 변수의 생명이 종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 한번 실행하고 파이썬 프로그램 한번 딱 실행하고 종료되면 변수 생명 끝나죠. 그런데 이 파이썬 프로그램은 우리가 셀 실행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파이썬 커널이 살아있는 한 그 파이썬은 종료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의 생명은 아이파이썬 커널에 의해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행했던 거 또 실행해보고 아니면 이때 사용했던 변수 한번 찍어보고 이렇게 할 때 되게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또는 연구 단계에서 적합하게 됩니다. 이게 대화형 언어의 장점이죠. 자,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인스턴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용어 정리할 때 나왔던 내용이죠. 컨테이너라고 하는 건 독립적인, 사용자별로 독립적인 실행 환경을 제공하는 수단 중 하나예요. 그래서 컨테이너화해서
인스턴스로 할당했다. 동일한 컨테이너지만 컨테이너라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떤 우분투라고 하는 리눅스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GPU 드라이버가 깔려 있고 그런 거를 컨테이너로 한번 딱 만들어요. 일종의 프리셋 같은 거예요. 프리셋. 일종의 컴퓨팅 환경의 프리셋 같은 이 컨테이너를 만들고 평소에는 띄워놓지 않아요. 사용자가 접속하면 그때 인스턴스가 되어야지 이게 실제로 할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상시 이걸 띄워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용자는 접속도 하지 않았는데 이 컨테이너를 항상 띄워놓고 있어요. 그럼 이제 자원 낭비가 되고 지구 온난화 방지에 또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인스턴스라고 하는 건 이제 평소엔 띄워놓지 않고 있다가 사용자가 접속하면 그때 할당하고요. 사용자가 접속을 끊으면 그때 회수하는 형태. 그게 인스턴스를 이제 올렸다가 내리는 그런 방법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걸 정의한 거를 컨테이너, 프리셋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콜앱이라는 거를 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요약하면 구글 계정을 가진 사용자에게 아이파이썬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노트북을 컨테이너 인스턴스 형태로 만들어 놨다가 사용자가 접속하면 서비스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거는 파이썬 기반의 컨테이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설치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프리셋을 컨테이너라고 하는 프리셋을 잘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교시 때 말씀드렸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세팅하는 그 부담을 이 방식을 이용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글 콜앱 인스턴스 연결을 이제 다음 실습 시간에 어떻게 할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계정이 있어야겠죠? 계정을 준비해 주시고 여기에 로그인을 하실게요. 그러고 나면은 새 노트북 생성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새 노트북을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배포해드리는 그 파일을, 그 아이파이썬 노트북 파일을 업로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돼요. 자, 제가 아까 그 런타임이라고 하는 게 회수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할당이 되었다가 회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코드 사라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코드는 우리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고 이게 로드되고 그럼 이게 사라지면 이 드라이브에 저장된 건 남아 있습니다. 이건 보존이 돼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우리 소스 코드는 저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런타임이 회수가 되어도 코드는 살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한 거 이거 런타임 회수되면 사라지는 거 아닐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화면 구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가운데 있는 게 노트북이에요. 코드 셀, 텍스트 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실행할 수 있게 된 게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파일 브라우저가 있어요. 어떤 파일이 있다. 자, 여기 있는 이 파일, 어디 있는 파일일까요? 이 컨테이너에 있는 파일입니다. 컨테이너 인스턴스에 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파일은 이게 회수되면 사라져요. 그 점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파일을 열면은 어떻게 돼요? 자, 이 파일은 우리 로컬 PC에 있는 파일이 아니라 이 컨테이너에 있는 파일입니다. 여기에 있는 텍스트 파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메모장에 뜨는 게 아니죠. 우리 컴퓨터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얘가 해줘야 될 건 여기에 있는 파일을, 텍스트 파일을 열면 그 텍스트를 어딘가 렌더링을 해줘야 돼요. 그게 오른쪽에 떠요. 그래서 크게 구글 콜앱에는 세 가지 공간이 있고 우리가 주로 작업해야 될 공간은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실습에선 다루진 않지만 만약에 이 안에 있는 파일을 다루고 싶다면 왼쪽에 있는 파일 브라우저를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파일을 열면 우리의 메모장이나 우리의 그림판이 뜨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텍스트나 파일이 렌더링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스턴스 연결 버튼이 따로 있어요. 왜 연결 버튼이 따로 있을까요? 평소에는 그 프리셋이 컨테이너가 뜨지 않아요. 평소엔 뜨지 않고 있다가 사용자가 접속을 해야지 인스턴스화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 버튼이 있어요. 우측 상단에 연결 버튼 눌러서 접속하실 거고요. 그래서 할당 중이라고 나왔다가 이제 연결이 되면 이제 초록색으로 V 표시가 뜰 거예요. 그럼 이제 접속이 된 거고, 자, 보여지는 화면 가운데 있는 그 화면이에요. 요 가운데 있는 게 노트북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코드셀, 텍스트셀, 누군가는 코드셀이 되고 누군가는 텍스트셀이 되고 그걸 우리가 선택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코드셀에서는 파이썬 언어로 표현하는 거고요. 텍스트셀에서는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서식 표현을 하는 그런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GPU 사용 방법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구글 콜앱은 GPU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GPU를 사용하려면 우리가 추가 연결 옵션을 통해서 하드웨어 가속기를 T4 GPU로 선택하면 돼요. 이 구글 콜앱도 유료 버전이 있어서 T4 GPU보다 더 좋은 거를 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오늘 진행할 실습은 이거면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무료 버전으로 T4 GPU 가속기 선택할 거고요. 자, 중요한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프리셋,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 구글 콜앱 컨테이너가 이 CPU 버전으로 정의된 프리셋이 있을 거고요. GPU 버전으로 정의된 프리셋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할당받아서 쓰다가 하드웨어 가속기를 바꿔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회수하고 이걸로 다시 할당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저장되어 있던 내용들이 삭제가 되고 새로운 인스턴스가 뜨는 거예요. 프리셋이 다르기 때문에요. 인스턴스를 새로 띄워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거 하실 때 기존 작업 저장 잘 하셨는지 그거를 항상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GPU가 잘 떴는지 확인하는 방법, 코드셀에서 엔비디아 SMI, 이게 뭐냐면은 우리 GPU 서버에서 그 GPU 확인하는 커맨드인데요. 이거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쳐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T4 GPU가 잘 확인되면 이제 우리는 LLM 실습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거 확인 안 하고 있다가 확인 안 하고 요 CPU 컨테이너로 계속 작업하다가 실행할 때 갑자기 뭐가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GPU로 바꿔야지. 그때 이미 늦었어요. 작업해 놓은 거 다 날려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GPU 컨테이너 할당하신다면은 요 습관 들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구글 콜앱 안에서도 GPU로 할당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버릇처럼 항상 이렇게 실행을 해봅니다. 아이고, 여기 다시 가야겠네요.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3번은 잘 됐어요. 3번은 잘 됐습니다. 어머, 2개를 넘겼네요. 죄송, 엄청 많이 넘겼네요. 여기서부터 하면 됩니다. 네, 여긴 잘 됐어요. 여긴 됐고, 네. 4번으로 가셔야겠네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큐! 자, 그렇게 GPU 런타임 잘 할당되었나 거기까지 확인하면 이제 올라마 설치하면 돼요. LLM 프레임워크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올라마 LLM을 쉽게 다운로드 받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 이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구 중 하나라고 적은 게 LLM 프레임워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올라마라는 걸 오늘 쓸 거예요. 뭐 굳이 이유를 말씀드리면 편하게 다운받고 쓸 수 있어서 이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모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참조를 해 보시고요. 오늘 우리가 쓸 모델은 라마하고 이번 설날 연휴 때 화두가 되었던 딥시크 R1의 디스틸 버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딥시크 R1 디스틸 버전도 이 라마를 베이스로 강화학습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라마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요. 자, 올라마랑 라마는 달라요. 올라마는 프레임워크, LLM 프레임워크고요. 라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올라마로부터 라마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이 말이죠. 자, 챗 GPT랑 비슷하게 라마를 이용하면 질문 답변, 아니면 코드 생성, 아니면 데이터 생성 이런 작업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라마 설치하는 방법은 여기 오피셜 GitHub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리눅스 버전으로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자, 이거는 우리가 맥북을 쓰시거나 아니면 윈도우 PC를 쓰시거나 상관없이 자, 구글 콜앱 런타임은 우리 PC에서 도는 게 아니라 구글 쪽의 클라우드 사이드에서 도는 거고 그쪽 하드웨어와 그쪽 소프트웨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컨테이너, 프리셋이 리눅스이기 때문입니다. 리눅스 버전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실행하는 건데요. 그게 그 커맨드가 좀 복잡해요. 그 커맨드를 잠깐 설명드려보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스크립트 다운받아서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컬 들어가고 파이프 들어가고 sh 들어가고 그래서 이 커맨드 뭐지? 물론 그거 이해하지 않고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고 실행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요게 뭐고 요게 뭐고 요게 뭔가 그걸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에 있는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는 명령이 이거고요. 그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넘기는 게 파이프 sh다. 그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올라마 설치했으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들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올라마 설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올라마가 설치가 돼 있으면 올라마 서버를 띄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우리의 프로그램과 연결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오늘 이 강의의 최종 목표가 올라마 서버를 띄우고 우리 프로그램으로부터 호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버를 실행하고 그리고 이 파이썬 코드와 이 올라마 서버를 연결해야 돼요. 그것이 올라마 파이썬 라이브러리예요. 이게 올라마 파이썬 라이브러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올라마 서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줘야지 우리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패키지 어떻게 설치할까요? PIP, 이 PIP가 뭐냐면 우리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아니면 애플 앱 스토어처럼 파이썬 패키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저장소 거기다 가져와서 설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명령어예요. 이 PIP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올라마 파이썬 패키지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올라마 서버 띄울 거예요. 이 서버 띄울 때 우리가 좀 해줘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는 구글 콜앱 웹사이트입니다. 웹사이트 상에서 노트북 환경으로만 접근이 가능해요. 그 상태에서 이 서버를 띄우기 편하게 하려면 마치 우리 윈도우의 명령 프롬프트 띄우거나 아니면 맥북에 터미널 띄우듯이 그런 터미널 환경 같은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터미널 환경을 추가로 설치를 하고 터미널이 한번 딱 뜨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커맨드 라인을 우리가 쉽게 칠 수 있어요. 그 커맨드 라인 매뉴얼은 이 오피셜 GitHub을 통해서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결까지 다 했어요. 올라마 서버 띄우고 우리 파이썬 준비 다 됐어요. 그럼 이제 모델 로드하고 질의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모델 로드하는 거는 올라마의 툴 기능을 이용해서 아까 이전 장에 있었던 커맨드 라인, 그 올라마 커맨드 라인 중에 툴 기능을 이용해서 그 올라마 모델이 아니라 LLM 모델을 다운로드 받을 거고요. 자, 모델이 다운로드 되는 경로는
런타임 안에 있는 경로예요. 그래서 런타임이 회수가 되면 다운로드된 모델도 소멸돼요. 이거는 제가 구글 콜앱의 단점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 콜앱이 참 편리하긴 하지만 이 런타임이 회수가 되는 점, 이 점은 좀 아쉽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LLM을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맥북을 사면 된대요. 아니면 GPU를 좋은 걸 사면 된대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테스트할 때 이 비용 지불해야 되나? 그래서 잠깐 머뭇거리게 되는 이런 상황에는 구글 콜앱이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있다는 거는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구글 콜앱을 정식으로 뭔가 서비스를 할 때 쓴다기보다는 우리 코드랑 연결해서 테스트하고 연구할 때, 그럴 때 쓰는 용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라마 커맨드를 이용해서 LLM 모델을 로드했으면 모델을 실행하고 대화 형태나 아니면 채팅 모드 또는 API 모드로 사용 가능한데요. 마지막으로 API 모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I 모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이때 한번 딱 사용할 거예요. 올라마 서버에 올라마 서버가 HTTP API를 이제 수신 대기하고 있는데 이걸 편리하게 호출할 수 있는 게 올라마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설치해서 사용할 거고요. 자, 커맨드 라인 모드랑 그 다음에 API 모드 이 두 가지의 장단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맨드 라인 모드가 무조건 단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API 모드로 우리 프로그램과 결합하는 게 우리 최종 목표는 맞아요. 그러나 API 모드로 호출하려면 코드를 우리가 일일이 짜야 돼요. 간단하게 한두 문장 물어보려고 하는데 API 모드로 물어보기보다는 간단한 테스트는 커맨드 라인 모드로, 채팅 모드로 빠르게 해볼 수 있겠죠. 그러고 잘 동작하는군. 그럼 이제 우리 프로그램과 결합해 볼까? 라고 할 때 그때 API로 사용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해 볼까? 라는 말은 여러 번 호출하고 그리고 사람이 개입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속도도 느려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타이핑하는 게 빠를까요? 컴퓨터가 문장 싹 입력하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대량으로 이 대화를 하게 될 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요. 채팅 모드는 그래요. 근데 API 모드는 한 번 코드 작성하는 시간은 조금 길겠지만 그거 해놓고 나면은 더 빠르게 사람이 작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LLM이 상호간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API 모드가 더 성능이 좋게 되겠죠. 자, 그럼 실습 넘어가기 전에 정리만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콜앱 1교시 때 다루었던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축의 단점, 그걸 극복해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구글 콜앱에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미리 컨테이너라고 하는 그 프리셋으로 잡혀 있고 그걸 우리 인스턴스로 잡아서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자, 노트북 형태로 되어 있고 우린 그 노트북을 바라보고 그 노트북이 파이썬을 실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GPU 사용 환경을 제공하고요. 여기까지 GPU까지 띄웠으면 그때부터는 올라마라고 하는 LLM 프레임워크를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설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올라마를 이용해서 LLM을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마까지 띄웠으면 LLM을 띄워야죠. 이 LLM을 띄울 때는 자, API 모드가 있고 채팅 모드가 있는데 이 API 모드를 이용하면 우리 프로그램과 LLM을 결합할 수 있고 장시간 데이터 생성할 때 좀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습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화면입니다. 자, 구글 콜앱 계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글 화면으로 들어왔고요. 여기서 콜앱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오픈 콜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업로드 하신 다음에 이제 배포된 그
그 아이파이썬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돼요. 저는 저장되어 있어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불러오겠습니다. 자, 화면 3개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는 가운데 있는 화면만 보고 있어요. 지금 보이는 화면이 바로 노트북이라고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에 있는 텍스트들이 마크다운이고요. 이렇게 조금 더 까만색으로 되어 있죠? 이런 건 코드셀이에요. 이런 거는 마크다운이고 이거는 코드셀이고요. 텍스트 셀, 코드셀, 그쵸? 여기는 코드셀이고요. 자, 텍스트 셀과 코드 셀 좀 구분되시나요? 이거는 코드 셀이고요. 요거는 텍스트 셀인데 텍스트 셀 안에서 이렇게 따로 코드를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코드로 동작하진 않고요. 그냥 텍스트입니다. 이거는 코드 셀이고요. 자, 코드 셀과 텍스트 셀 좀 구분이 되시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코드 셀이고 어떻게 하면 텍스트 셀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코드 하면 코드 셀이 되고요. 텍스트 하면 텍스트 셀이 됩니다. 지울 때는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요. 이게 어디 위에 어디 밑에 만들어질까요? 그거는 여기서 이렇게 만들면 이 사이에 들어가죠. 그래서 맨 위에 만들고 싶으시면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가운데 보이는 게 코드 셀, 그 노트북 화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자, 런타임에 연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바로 이 런타임 인스턴스에 있는 파일들이에요. 여기 뭐 63.71GB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스토리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PC가 아니에요. 일회성으로 할당된, 임시로 할당된 그 디스크 공간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삭제하면, 런타임 연결 삭제하면 이러면 회수돼요. 없어졌어요. 아까 그 파일 복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런타임이 다시 연결될 때는 우리 저장하는 내용들 다 제대로 저장됐나 그거를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또는 저장됐던 내용 다운로드 받을 게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다운로드 받으시고 나서 런타임을 회수하셔야 되겠어요. 자, 런타임 유형 변경하는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런타임 유형 변경. 저는 이미 T4 GPU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처음 접속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최소 이걸 선택해 주셔야 GPU를 사용 가능하고요. A100, L4 이런 거는 더 좋은 성능의 GPU지만 무료 버전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여기 써 있는 추가 컴퓨팅 단위 구매를 하고 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진행할 실습은 T4 GPU로 충분해요. 그래서 T4 GPU 선택하시고 런타임 유형 변경해서 T4 GPU 선택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연결, 여러분 화면에 연결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연결 누르시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화면 생겼죠? 자, 올라마나 아니면 LLM 모델은 여기에 저장이 돼요. 여러분 PC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회수를 하면 그러면 그건 날아가요. 이 점은 좀 불편하지만 LLM을 다운로드 받고 테스트 해보기 위한 용도로는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맥북이나 아니면 고가의 GPU 네, 아직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계속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걸 구매하기 전에 한번 정말 구매해서 써봐도 괜찮을까? 그런 것 때문에 주저하셨다면 구글 콜앱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한 거고요. 자, 여기 T4라고 되어 있으면 일단 GPU가 사용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일단 진짜 GPU가 사용 가능한가? 저는 이걸 항상 확인하는 편이에요. 네, 이건 이제 리눅스 커맨드입니다. 앞에 느낌표 붙이고 하면
리눅스 커맨드를 치는 건데요. 자, 리눅스 커맨드로 엔비디아 시스템 모니터링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엔비디아 SMI 치면은 쭉 나와요. 테슬라 T4 GPU의 GPU 메모리는 한 15GB 정도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GPU를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었어요. 자, GPU 사용 가능한 상태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거 확인 안 하시고 올라마 설치하고 막 했는데 왜 이렇게 느리지? GPU가 없구나 해서 다시 GPU 할당하시면 그동안 하셨던 작업들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GPU를 사용 가능한 환경인가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마 설치해 볼게요. GitHub 오피셜 사이트인데요. 자, 올라마 설치 방법 리눅스 따르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갈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컬, 이 컬이라는 게 요 스크립트 다운로드 받는 커맨드예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쳐보면 네, 그냥 스크립트죠. 이 스크립트 내용을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이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요 sh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요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거죠. 얘한테 넘겨주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마 설치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크립트가 네, 다운로드 받고 설치해 줄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 요 스크립트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자,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올라마 설치가 완료된 겁니다. 올라마 API가 사용 가능하다라고 하죠. 자, 그 전에 이 올라마 커맨드 어떻게 쓸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터미널 구동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은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이 커맨드 라인을 제어하기가 그렇게 편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콜랩 엑스텀이라고 하는 요 패키지를 설치해서 이 모듈을 구동하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설치가 됐고요. 자, 이제 이 터미널을 구동한 다음에 올라마 서버를 구동하고 그리고 올라마로 LLM을 다운로드 받아서 채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맨드를 이용해서 올라마 서버를 구동할 거예요. 올라마 서버를 구동하기 전에 터미널을 띄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터미널이 떴어요. 마치 컴퓨터에 원격 접속한 것처럼 우리 원격 그 명령 프롬프트가 뜬 것처럼 그렇게 화면이 되어 있죠? 여기서 하시면 돼요. 커맨드를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하십니다. 자, 이 화면이 나왔으면 서버가 잘 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서버가 떴으니까 이제 이 서버를 이용해서 모델을 다운로드 받고 모델을 실행할 거예요. 그리고 이 라마 3.1과 그 다음에 딥시크 R1 디스틸 버전한테 동일하게 이 파일을 계산하는 파이썬 코드를 짜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더 계산 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 파이 계산 잘하는 걸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테스트 삼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델을 다운로드 받고요. 먼저 라마 3.1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모델을 사용 가능한가라는 건 제가 그 올라마 그 라이브러리 그 사이트 2교시 때 말씀드렸죠? 거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4.9GB)죠. 자, 이 다운로드 어디 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PC 아닙니다. 임시로 할당된 콜앱 런타임 인스턴스에 할당되는 겁니다. 딥시크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딥시크 서비스에 다운로드 되는 게 아니라 임시로 할당된 콜앱 인스턴스에 다운로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콜앱 자체를 써야 되니까 인터넷 연결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 잘 해가지고 이제 GPU나 맥북 한번 사볼까 해가지고 아니면 회사에서 이제 한번 검증했으니까 구매해볼까 해서 샀어요. 그때는 이제 이런 거 설치하고 랜선 빼셔서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받았죠? 이제 런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 이제 해볼게요. 프롬프트 뜨면요. 떴네요. send a message 떴어요. 이제 메시지 이제 던지면 됩니다. 자, 매스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고 파일을 계산하는 간단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BBF라고 하는 방정식을 이용해서 작성해 줬네요. 이 세 분의 이름을 따서 만든 BBF라고 하는 방정식을 파이썬 코드로 이렇게 짜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사는 우클릭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가 3.14159265358979323846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하게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3.1415926535897933 아우 정확하네요. 그렇죠? 자, 그럼 동일한 작업을 딥시크 R1 디스틸 모델로 한번 해볼게요. 딥시크 R1 디스틸 모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딥시크 자체는 이제 강화학습을 통해 만들었다라고는 하지만 이 딥시크 R1 디스틸 8B라는 건 80억 개 파라미터 규모로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이것의 베이스 모델은 방금 사용한 라마 3.1입니다. 이게 라마 3.1 마찬가지로 8B 규모예요. 라마 3.1 8B 규모의 이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파인 튜닝된 모델이다. 개조한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동일하게 딥시크 R1 디스틸 버전한테도 파이 계산해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딥시크 R1 디스틸 8B 모델이 딥시크 서비스가 아니라 구글 콜앱 컨테이너 임시 인스턴스에 다운로드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4.9GB인 거 보이시나요? 아까 모델 사이즈 여기서 라마 3.1도 동일하게 4.9GB였죠. 이게 베이스 모델이 같기 때문이에요. 라마 3.1 8B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개조된, 파인 튜닝된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 사이즈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았고요. 실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글 콜앱 임시 인스턴스 위에서 딥시크 R1 디스틸 버전 8B 모델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다른 내용이 나올지,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 어떤 다른 내용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딥시크는 싱크라고 하는 태그가 있는 게 차이가 있어요. 이 싱크라고 하는 건 실제 딥시크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딥시크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싱크 태그가 닫히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에게 답변하고 싶은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라이프니츠 포뮬러를 이용해서 파이썬 코드를 짜줬네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드래그 하고요. 자, 코드 써야죠. 네,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3.14) 159265358979323846이랑 다르죠. 3.14 우리가 알고 있는 3.14까지는 같네요. 그러나 세부 요 자릿수가 정확하지는 않네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 딥시크 R1이 성능이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한 것은 딥시크 R1이든 라마든 이 오픈소스 LLM을 올라마라고 하는 이 오픈소스 LLM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 차이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구나라는 거를 구글 콜앱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 딥시크라고 하는 모델은 이 싱크라고 하는 사고 과정을 문장으로 생성하는구나. 이제 그 정도 차이는 구글 콜앱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 프로그램과 연결해 봐야 될 시간입니다.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이 올라마 커맨드 라인을 이용해서 채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파이썬 코드랑 올라마 서버를 연결해 볼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올라마 파이썬 패키지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PIP를 이용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설치가 됐고요. 이렇게 임포트 올라마, 방금 설치한 올라마 패키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올라마 파이썬 패키지에 chat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모델을 지정하고 메시지 매개 변수를 넘겨주면 그러면 요 컨텐트 요 안에 있는 지리가 들어가게 돼요. 롤은 유저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응답으로 답변이 와요. 그 답변에서 그 답변에 있는 메시지의 컨텐트 이거를 추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런 걸까요? 이걸 말씀드려보면 자, 우리가 채팅 모드로 실행할 때는 문장이 생성되는 게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보이죠. 근데 이 API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완성된 문장이 나오는 걸 기다리고 그걸 응답을 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이게 좀 느리구나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네, 나왔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BBP 포뮬러를 이용해서 코드를 생성해 줬네요. 제가 이거를 몇 번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라마는 BBP 포뮬러를 이용해서 파일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딥시크 R1 디스틸 버전은 라이프니츠 방정 포뮬러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3.14159265358979323846 정확하네요. 자, 이번엔 동일한 문장을 딥시크 R1 디스틸 버전 8B 모델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 싱크 태그를 이용해서 싱크 태그, 그러니까 사고 과정을 문장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문장 생성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딥시크 R1 디스틸 버전 요걸로 테스트할 때는 좀 더 느린데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LLM을 우리 파이썬 코드랑 연계해서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코드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여러분의 코드가 무엇이든 이 응답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 사이든 이 전이든 이 전후로 또는 이 사이든 어디든 여러분의 코드와 이 오픈소스 LLM을 결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PI 모드로 실행하는 게 우리 최종 목표가 되는 거죠. 자, 아까 라마로 실행했을 때보다 실행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죠? 이게 싱크 태그, 추론 과정을 출력 문장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좀 느리게 보여요. 이게 하다 보면 생각을 엄청 많이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으면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죠? 제가 테스트했던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코드 태그를 긁어서, 코드 셀을 긁어서 여기서 실행을 하면 되는데요.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아까랑 비슷한 답변이 나올 겁니다. 여기 있었던 이런 코드가 나올 거예요. 이게 여기 점점점 나온 게 있잖아요. 이게 코드 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마크다운으로 렌더링하면 이게 코드 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테스트를 한 거죠. 자, 아직까지도 안 나왔으면 지금 딥시크 R1 디스틸 8B 모델이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커넥션 에러가 났네요. 자, 아까 같은 메시지가 나왔을 때는 자, 이 트러블 슈팅 잘 말씀드려야 되죠? failed to connect to 올라마 이렇게 나왔을 때는 올라마 서버를 재구동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약간 올라마 서버 구동했던 화면 있죠? 네, 이 화면에서 이렇게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딥시크 R1 디스틸 8B 모델이 상당히 생각이 많은 모양입니다. 이게 제가 테스트했을 때 계속 생각이 끝났나 보군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면은 이 wait이란 말이 나와요. 사용자가 이런 걸 바라는구나. 그럼 이런 걸 생각을 해보자. 잠깐. 이건 문제가 있지 않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군. 맞나? 잠깐. 자꾸 이러면서 생각을 계속해요. 그쵸? 이게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한 답변이 아니라 이 출력 문장은 맞지만 그 출력 문장 내에서 사고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생각의 끝이고요. 여기서부터가 답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변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라이프니츠 포뮬러를 사용했네요.
자, 뭔가 틀렸네요. 이건 좀 디버깅을 해봐야겠어요. 그 라이프니츠 포뮬러를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살펴보면은 이 계산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봤을 때 어딘가 틀린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두 가지 오픈소스 LLM을 올라마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아보고 실행을 해봤어요. 이거를 우리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잘 구축된 프리셋 같은 그 컨테이너 형태를 서비스하는 구글 콜앱을 이용해서 이렇게 실습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구글 콜앱을 이용해서 오픈소스 LLM을 다운로드 받고 실행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고가의 장비를 직접 구입해서 진행하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은 좀 더 이 LLM에 대해 각각 그 좀 멀게 느껴졌던 LLM을 이렇게 좀 쉽게 실행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